이거는 첫째,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즉 1863년에서 1873년까지 10년간 흥선대원군이 대내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배경은 세금 걷는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일컬어 전정군정 환곡이라서 삼정문란 이런다고.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수치제의 문란 이러고, 그러한 개혁을 단행하는 내용은 약간 질은 떨어지지만 삼정 중에서 첫째, 환곡제도의 폐단에 대한 시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걸 일컬어 사창제의 실시. 그치? 그리고 또한 군역제도의 폐단도 들고 나왔다. 호다리로 국방세를 받겠다 하는 호포제의 실시. 그렇다고. 이건 문제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대내적인 개혁이 아쉬운 점이 있더라. 이걸 일컬어 한계. 한계는 양반 중심의 신분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의 개혁이다. 그래서 이걸 체제를 유지하는, 그래서 체제 내의 개혁에 불과했다. 이걸 말을 바꾸면 한계라는 건 지나고 난 뒤 결과론적 시각이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쉽다 이 소리야. 그런데 이걸 앞에 쪽에서 얘기를 하면 똑같은 표현인데, 결국 같은 표현인데 앞에 쪽으로 표현을 바꾸면 이렇게 해야지 의도 이런다고. 의도나 한계나 결국은 같은 거야. 방향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소위 속셈 누리는 바 속으로 계산하는 셈법, 의도 이런다고. 이건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유지하겠다 해서 지배체제 유지 이런다. 그래서 지배체제 유지나 체제 내의 개혁이나 결국 같은 표현이야. 흥선대원군 대내적인 개혁정치 모습이. 한편 대외,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대외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사건이 발생하는 배경인즉슨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날 전국에서 농민봉기가 한참이었고, 그래서 개혁을 단행하여야 했고, 그리고 해안가에서는 이상한 모양의 배 이양선이 출몰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양선이 오픈더도어 통상을 요구하니까 통상을 거부하더라. 통상 수교의 거부 이런다고. 이것도 말을 풀면, 요즘식으로 풀면 자유무역 거부 이 소리랑 똑같은 소리야. 이게. 그런데 이 대내적인 사건 발생은 그 내용 전개 상황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1860년 1월부터 천주교인 박해 사건 하는 걸 배경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1860년에 프랑스의 침입인 병인 양요, 프랑스가 강화도로 쳐들어오는, 그리고 1871년 제네랄 셔먼호 소각 사건을 핑계로 미국이 강화로 쳐들어오는 신미양요. 그렇다고. 이게 대표적인 사건. 이게 흥선대원군 10년 정권의 모습이다. 이러한 흥선대원군이 1814년 11월 면함체익현의 하야 요구 상소를 계기로 물러나게 되면서 그의 아들 고종이 친위정치, 소위 친정체제가 등장하기 시작해. 그런데 이 당시 고종 부부는 당시 주변 국가의 주변 정세에 대한 제대로 된 대비책이 준비가 안 된 관계로 한동안 그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결국은 외세에 의한 한반도가 항구문을 여는 사태가 벌어져. 이걸 일컬어 개항 이런다고. 이 개항과 관련해서 한반도를 개항시킨 나라는 첫째, 일본에 의해서지. 그래서 조일, 수호, 조규. 정식 명칭이 1870년 2월에 개항조약을 체결하게 돼. 이 개항조약의 성격은 불평등한 조항을 갖고 있다 해서 불평등조약이다. 그렇지. 이러면서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 2월에 이렇고 7월에 경제조약을 맺는다.
그 경제조약을 조일, 수호, 조교, 불호 이런다고. 이 불호는 첫째, 거주하는 지역의 설정에서 거류지 설정 이렇고, 계양장, 심리 이러면서, 그리고 부산, 원산, 인천하는 계양장에서 일본 돈, 일본 화폐의 유통이 가능하냐. 그런데 화폐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조선 정부가 유통을 허락해 주더라. 그래서 일본 화폐의 유통 허락하는 조약이 나타나. 그래서 일본 그것도 민간 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가 한반도 한국 화폐하고 동등한 자격 조건을 갖고 유통돼서 이 자본력이 큰 일본이 유리해지는 일을 가져오기 시작해. 이러면서 이 경제 전반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조일, 통상, 장정 체결을 위한 예비조약적 성격을 체결하게 된다. 이를 일컬어 조일 무역규칙 이런다고. 이 조일 무역규칙은 대표적으로 무자 돌림이라고 해서 쌀을 얼마든지 사가도 좋으냐. 그래서 조선 정부는 그래 좋다 해서 양곡의 제한 없는 무제한 유출 허용한다. 그리고 무관세, 그리고 주차비 안 받으마. 요즘 말로 무항세 조항이 출현하게 된다. 이게 일본과의 조약의 내용이야. 그러면서 두 번째 1882년 4월에 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미국과의 조약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야? 조선 책략이라는 책자의 모습이지. 일본 공사관에, 이 일본에 있는 일본 주재 청나라 공사관의 2등 참사관이었던 황춘세이라는 사람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러시아가 이 남하할 때 이렇게 하여야 한다 해서 러시아 남하 대비, 이걸 유식하게 말하면 아라사를 막는 방법에서 방아책 그런다고. 방아책의 일환으로, 그래서 친중,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결일, 일본과 결합해야 되고, 연미, 미국과 연대를 맞이해야 된다 해서 소위 연미론 이래. 연미론의 논리에 입각해서 1882년 청나라의 알선에 의해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미국과의 조약에 있어서는 첫째, 어려울 때 서로 돕자 해서 상호 협조, 이걸 일본식 표현으로 하면 거중 조정조항 이래. 원래 한자식으로는 필수상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거중조정, 요즘 말로 하면 어려울 때 서로 돕자 해서 상호 협조 이런다고. 그리고 두 번째, 특히 일본과의 조약보다 이 조약은 미국과의 조약 내용이 중요한데, 어려울 때 서로 돕자 해서 거중조정, 그리고 미국은 일본과 다르게 세금을 낸다 하더라. 그래서 이걸 협정관세, 일명 풀어서 낮은 관세율 적용이래. 일반적으로 물건가액의 25% 내지 30% 정도에서 관세가 책정되는 게 상식인데 4에서 5%만. 그러니까 이 낮은 관세율 이런 표현을 써. 여하튼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관세의 우리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는 무관세니까 관세를 결정하고 말고가 없는데 관세의 자주권이 회복되었다. 이런 긍정적 표현을 할 수 있어. 다소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첫째, 어려울 때 서로 돕자는 거중조정조항, 그리고 협정관세 그런다고. 그리고 중요한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의 대접을, 최국대우 조항이라는 불평등 조항이 등장한다. 그래서 미국과의 조약에 있어서는 최국대우, 그리고 어떤 나라와의 조약에도 다 등장하는 조선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최법권이다. 그래서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긴 하나 성격적으로는 역시 일본과의 조약처럼 불평등 조약이다 하는 의의를 가져. 이게 계양과 관련된 얘기고. 그리고 세 번째, 이 계양기, 즉 개화기에 한반도를 둘러싼 사상의 흐름, 이 중 가장 대표적으로
성략적 전통을 유지한 바른 건 지키고 사악한 건 배척한다는 의정척사. 이 의정척사는 1860년대 이항로로 상징되는 외국과의 무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통상 수교의 반대, 통상 반대 운동 대표적인 인물 이항로. 그리고 1870년대 일본에 의한 개항 강요가 나타나니까 개항 반대 운동 대표적으로 면함 최익현 5가지로 개항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불가소 불가능하다 개항이 한다고. 여기서 일본과의 개항은 결국 서양과의 개항과 똑같아 해서 외항일체론의 논리에 입각해서. 그리고 80년대 결국 조선정부가 76년 개항을 하고 80년 12월에 청나라 총리기무함을 모방한 통리기무함이라는 걸 세워서 이 개화 정책을 실시하려 하자 조선사회에서 양반인들이 개화시책 반대운동을 펴죠. 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대야. 이 개화시책 반대의 가장 상징적인 게 1881년 4월에 영남 만인소 하는 거야. 만 32명이 공동 상소를 올렸다는 만인소 사건이라는. 이걸 주도한 인물이 퇴계왕의 후손인 이만소이라는 인물이야. 거기에 강원도 유생 홍제약, 그 형 홍제구가 참여하였고, 그런데 4월에 이 상소가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7월에 강원도 유생 홍제약이 형 홍제구와 함께 다시 9,998자에 해당하는 만자에 가까이에 해당하는 상소를 다시 올린다. 이걸 걸어 만원 척사소 한다고. 결국 사형을 당해. 그래서 이러면서 90년대 반대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행동으로 나섰다. 항일 의병운동 이렇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을미의병,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계기로 이랬던 이들이 1900년대 항일의병, 을사의병, 그리고 1910년대 일제시대는 무장 독립군으로 한다고. 이게 의정척사의 흐름이야. 이 반대로 실학을 계승하는 개화사상. 개화사상은 1870년, 71년경에 등장을 하는데 1870년대 소위 초창기 개화파에서 초기 개화파. 얘네들은 통상, 무역을 통해서 외래문물을 받아들이자 해서 통상개화론 이래. 대표적인 인물 박지원의 친손자 박규수 이래. 그리고 80년대 이들이 구체적으로 행동에 나선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지. 그리고 90년대 실패하니까 다시 한번 해서 독립협회. 이 갑신정변 독립협회를 주도하는 건 급진개화파. 이들이 추구하는 정치체제는 입헌 군주제.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들은 1900년대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니까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 백성을 가르치자 해서 애국 계몽운동으로 간다. 그리고 1910년대 일제시대는 실력양성운동 이래. 그런데 사료에는 애국 계몽운동이라는 말이 없어요. 오늘날 역사학계가 만든 용어야. 역시 사료에는 실력양성운동이야. 즉 1900년대 한말이라고 편의상 부르는데 저 때도 실력양성운동, 일제도 실력양성운동, 다 실력양성운동이에요. 사료를. 자, 이렇게 세 가지. 이 개화기가 20개인데 그럼 한 15문제, 16문제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자, 그에 대한 문제 1. 흥선대원군 시기에, 즉 집권 시기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정책에 대해서 옳은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길 보시면 저기 이 국방세, 즉 군포 납부에 관한 얘기지. 그래서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 의의가 있어? 양반이 이 국방세를 내지 않다가 국방세를 내게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양반의 면역, 군역을 납부하는 특권이 사라진다 해서 면역특권 폐지. 물어보면 이거야. 양반의 면역특권 폐지.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전에는 주라고 농민만 내는데 누구도 낸다고? 양반도. 그럼
두 번째 해석을 하면 농민의 군역 부담은 어떻게 돼? 예, 감소하죠. 왜 혼자 내다가 둘이 나눠내니까. 그 표의 해석이 그렇다 이거지. 중요한 표현은 양반의 면역 특권 폐지 이거요. 자, 그에 대한 설명으로 합당한 걸 찾아라. 뭐 1번 국방에 관한 얘기니까 군포를 양반하게도 징수하게 되었다. 저게 흥선된 건 대내적인 개혁 정치 중 하나인 호포제에 관한 얘기. 문제 2. 19세기 흥선대원군 집권기의 재정개혁에 관한 내용이다. 적절치 못한 1. 호포법, 호포법, 호포제, 같은 표현이에요. 호포법, 호포제를 실시해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게 되었다. 그치? 군정개혁안으로. 2. 원납전과 당백전을 발행하여서 화폐제도를 개혁하자 하였다. 맞아요? 당백전은 맞는데 원납전이라는 화폐는 없어요. 원납전은 강제 기부금을 원납전이라고 그래. 원납전이라는 화폐를 발행한 게 아니고. 3. 삼정 중 가장 폐에 컸던 환곡을 사창제로 바꾸었다. 그렇죠. 4. 양전, 즉 개간사업, 전정개혁에 관한 양전을 실시하여 지방간과 토차 고주기, 토지를 겸병하는 걸 금지하고자 했다. 그렇지. 그래서 삼정문란을 시정하고자 했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어. 첫째, 전정에 관해서는 양전사업 실시 이렇고, 그리고 장부상에 빠져있는 토지라고 해서 은결색출 이런 것도 있어. 그리고 군정에 관한 개혁안으로 등장한 건 동포제, 즉 호포제의 실시고, 그리고 환정, 환국에 대한 개혁안으로 등장한 건 사창제의 실시고. 그래서 틀린 건 2번 문항 원납전이라는 화폐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문제 3. 흥선대원군 개혁정치와 관련이 없는 것. 환곡을 사창제로 걸쳐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했다. 2. 권력기관인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부활화했다. 1864년 비변사가 갖고 있는 권력 중에 19세기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던 정치기능을 의정부로, 군사기능을 삼군부로 이런다고. 그래서 껍데기만 남겨놨다가 1년 뒤인 1865년 비변사를 폐지해 16세기, 이 16세기에 등장한 삼포해란을 배경으로 등장한 비변사가 흥선대원군 때 폐지되는 사태를 맞이해 3. 붕당의 근거지가 되었던 서원을 모두 철폐,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건 모두라는 표현이 틀렸지. 국사는 모두 다 전혀 이러면 틀려. 강한 긍정이나 강한 부정은 틀려. 그래서 47개의 사액서원을 제외하고, 사액서원이 47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사액서원이 한 200개가 넘는데 그중 중첩된 사액서원이 있다고. 율곡이 2일 모시는 사액서원이 열 몇 개가 돼. 송시열은 한 80개 가까이 되고. 그래서 대표적인 한두 개 빼고 나머지를 없애는 쪽이야. 그래서 사액서원을 다 남겨둔 건 아니고, 사액서원이란 왕으로부터 액제를 하사받은. 그래서 모두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어. 그리고 대전 회통을 편찬하여, 소위 법전을 편찬하여 그에 따른 시행사칙과 이 자세한 세목을 모아서 이 행동원칙인 육전, 이 행정명령인 조례를 편찬하게 되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대전회통을 편찬해. 왜? 거기 대전회통 편찬에다 밑줄 쳐. 정조임금이 18세기 회반에 뭐를 해? 대전 통편을 해. 18세기 후반에. 그로부터 한 60여 년 뒤인 흥선대원군이 다시 법전을 또 손을 봐. 대전회통. 그럼 60년 사이에 세상이 얼마나 변했다고 법전을 60년 사이에 뜯어고치냐 이거지. 그럼 이건 세상이 크게 바뀌었다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야. 다른 의도가. 대전회통을 편찬했다는 것은. 그럼 이게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나라면 이거 낼만 하겠어. 대전회통을 편찬한 사회는 뭐냐? 당시 흥선대원군의 최대 관심사는 뭐라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날 상황이 전국 각지에서 농민봉기가 한참인 상황이고, 그렇지? 바닷가에서는 이상한 모양의 배 이양선이 출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양선 출몰은 대전회통하고는 직접 관계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대외적인 얘기니까. 그러면 이 대전회통 내부적인 법전 편찬의 문제는 뭐하고 관련이냐? 농민봉기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농민봉기가 왜 일어나느냐? 왜 일어나? 항상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건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뭐니 해도 뭐니요. 세금 때문에 들고 일어나.
그 세금을 합리적으로 걷는 게 아니라 중간에 관리들이 착복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중간 관리 착복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자는 얘기지. 뭘 통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니까. 얘기야. 그래서 대전 해통을 편찬하는 이유는 요즘 말로 하면 부정부패한 공무원을 처벌하자 이 소리야. 예? 그래서 대전 해통을 편찬하는 이유는 뭐라고? 탐관오리 처벌이야. 삼정문란의 원인인 탐관오리 처벌. 그래서 강력한 김영란법을 하는 거지. 법을 뜯어고쳐서. 그리고 만일 백성들에게 불합리하게 세금을 100원 이상 착복하면 사형. 이래버리면 누가 나쁜 짓 하겠냐고. 그럴 거 아니야. 100원 받자고 목숨 걸 일은 아니잖아. 이게. 그런 의도하에 법전 편찬에 나서는 거야. 의도가. 그래서 대전 해통을 편찬하는 부정한 관리 처벌을 위한. 이게 부정한 관리 처벌을 위한. 그런 의도가 숨어 있어. 여기서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하튼 틀린 건 3번이래. 자, 다음 문제 4. 가에 들어갈 사실로 적절한. 석계가 곱고 묘광이 깊어서 관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덕산부사가 군산을 거느리고 이르니 서양인들이 도망쳐버렸다. 대원군 아버지 묘가 파헤쳐졌다는. 누구? 남현균 묘가 파헤쳐졌다는. 이게 뭐야?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그렇지? 이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찾아라 이거지. 기억? 유뇨 사건이 발생한다. 유뇨 사건은 강화도 지역 개항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 사건이지. 이게 1875년에 저 위에 사료는 1868년의 얘기고, 그래서 안 맞아. 니은 일본에서 한반도 정발론 정한론이 제기되었다. 정한론은 1868년 메이주신 때요. 한반도 정발론 메이주신 때. 그래서 메이주신하고 무덤 파는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정한론하고. 디귿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게 된다. 이건 맞아요. 왜 맞냐? 거기 둘째 줄 보면 서양인이 도망쳐버렸다 이랬어. 그 서양인들이 지들이 땅 파는 지들 인구로 한계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그 인근에 있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인데 인근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을 일당을 주고 사요. 80여 명을. 그래서 밤새 땅을 파. 이러다가 그 지방군대가 오니까 도망을 가는 사태가 벌어져. 흥선대군이 보고를 받고 그 인근 천주교인을 잡아다가 한 800명 가까이를 죽여요. 그게. 그래서 지금 충청도 일대에 그 천주교 성지가 많아. 솔매마을이고 뭐고 많아. 그래서 왜 교황이 오면 거기 가고 뭐 그래. 지난번 교황 왔을 때도 거기 가서 행사하고 그러잖아. 논산 김대건 신부에서 대건고등학교 뭐 이렇게 충청도 일원에 그런 사연이 깔려 있어. 이게 그래서 천주교 박해가 계속되는 상황이야. 이게 66년부터 68년 이래로 70년대까지 흥선대원군이 그만둘 때까지 계속됐어. 이게 리을 통상수교의 거부 정책이 강화되는 일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 이전까지는 백성은 서양 애들 그러면 이상한 놈 이러고 말았는데 요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죽은 사람 그것도 시신을 파헤치려고 그러냐 그거 죽일 놈 아니야 이런다고. 그래서 통상수교가 강화되는 명분을 줘요. 흥선대원군한테. 그래서 이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이 가져다 주는 건 천주교 박해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통상 거부 정책이 강화되게 된다. 이 얘기야. 해당하는 건 디귿과 리을. 디귿과 리을. 자, 이게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에 관한 얘기야. 즉 4번이래. 다음 문제 5.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곳에 대한 역사적 사실로 틀린 것. 이곳이란 1781년 정조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하에 왕립도서관인 규장각의 부속도서관으로 왜 규장각을 설치한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정부문서 보관소. 정부문서 보관소. 어디? 강화도에. 강화도에 대한 질문이네. 틀린 것. 이렇게 돼 있어. 1. 19세기 후반 병인양요, 신명의 격전지라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죠. 2. 조선조 인조는 후금의 공격을 피해서 100일간 피신하는 곳이다. 돼요? 아니요? 3. 고려시대 중요한 문화업적인 직지가 간행된 곳이다. 직지가 간행된 건 청주 흥덕사야. 전혀 관계없어. 그렇지? 4. 몽골 침입 때 천도하였고 강화천도 시기 식량 확보를 위해서 그 강화도가 4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척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진 곳이다. 맞죠? 그럼 3번이 틀렸으니까 2번이 맞아야지. 인조가 정묘란 때 100일간 피신하는 곳이 강화도야.
그래서 병자호를 한 때 다시 피신하려고 하는데 강화도로 그러면 이 청나라 놈은 바보냐고. 그래서 청나라놈들이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 미리 가서. 그래서 결국은 갈라다가 일가족은 먼저 보냈어. 그래서 일가족은 강화도로 피신이 갔고 그래서 자기는 버티다가 피신하려고 하는데 이미 청나라가 들어가는 배 타고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놨기 때문에 결국 못 들어가서 어디로 가게 돼? 유명한 남한산성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50여일 동안 개기다가 항복하는 것이 유명한 삼전두의 굴욕이 그래서 나와. 정묘란 때는 강화도인데 병자호란 때는 그러질 못했다고. 2번 문항 맞는 얘기야. 틀린 건 3번 있다고. 자, 다음 문제 6. 다음 사건을 일으킨 국가. 저게 뭔 사건이요? 정족산성의 수성장 양언수가 이렇게 돼 있어. 그게 근거죠. 정족산성은 일명 삼남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단군 왕검의 세 아들이 졌다는 전설을 갖고 있어서 삼낭, 세 명의 젊은 애가 이런다고 삼남성 이래. 삼낭이니까 정 이런다고. 제가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음식 만드는 그릇에 신설로라는 게 있습니다. 신설로가 다리가 4개가 아니고 3개인데 안 자빠집니다. 그래서 이 다리 3개를 뭐라고 한다고? 정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리 3개가 잘 서 있으면 정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런다고. 그래서 정족 이런 게. 다른 말로 정립 이 뜻이야. 발족자로 써갖고 원래 이름이 삼남성이라는 게 삼남성. 세 아들이 이래갖고. 그래서 이건 어디 있냐? 강화도에 있어. 강화도에 정족산성. 그래서 제가 이 정묘란 때 뭐라고 그랬냐? 한문식 사고방법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한성근이라는 사람은 경기도 강화도 바로 옆에 문수산성에서 그리고 양언수는 정족산성에서 그런다고 했어. 그래서 한문수성 이래서 두드려 맞추면 된다. 이랬어. 자, 그래서 그게 이 프랑스 침략하고 관련된 병인양요의 모습이야. 국가 프랑스 한다고. 프랑스하고 관련된 장면을 찾아라. 1. 제너럴 셔먼호 소각 사건. 이건 미국. 2. 거문도 불법 점령 사태. 영국. 3. 독일, 러시아와 함께 삼국 간섭에 참여한 나라. 어디? 같은 대립 국가인 프랑스. 러프독 이러지. 러프독. 4. 이모군란 이후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했다. 이건 그렇지. 청나라. 그래서 프랑스하고 관련된 건 3번 문항 한자로 법국이라고 해요. 법의 나라다 해서 법국. 왜? 오늘날 근대법, 세계법의 기초가 프랑스 시민혁명 때의 법전이야. 그래서 법의 나라다 해서 법국 이런다고. 해당하는 것 3번이래. 자, 여기까지가 흥선대원군 조항까지고. 다음 개항조약. 문제 7. 일본과 체결된 가에서 마 조약이다. 적절치 않은. 일단 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강화도 조약에서 나오는 거죠. 제1항의 모습이요. 조선은 자주국이며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이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나라는 일본이 청나라한테 하는 얘기야. 청의 간섭 배제.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청의 종주권 거부 얘기야. 조선국은 부산 이외에 2개 항구를 개항하여 그래서 어디? 원산과 인천. 소위 3개항 개항이지. 역시 강화도 조약. 부산은 경제적인 목적하에, 원산은 러시아 남아 대비라는 군사적인 목적하에, 인천은 정치적인 목적하에 해서 3개항 개항 이런다고. 다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짓거나 조선국 인민이 관계 있는 사건이 걸려 있을 때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이걸 일컬어 뭐라고 그래? 치해법권. 그렇지. 이건 불평등하다. 왜? 이 오늘날까지 국제 관례는 속지주의 원칙이라는 게 존재한다. 소속된 땅의 재판관이 재판하는 게 원칙이야. 한국 땅에서 사고가 나면 한국 재판관이 재판하는데 왜 일본 놈이 재판하냐 이런다고. 그래서 이건 속지주의 원칙을 어긴 거야. 속인주의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건 불평등하다고 봐요. 가나다는 다 강화도 조약의 얘기야. 조일수호주교. 일본국 인민이 일본국의 여러 화폐가 조선국 인민의 소유물과 어쩌고 저쩌고. 일본국 화폐 얘기네. 뭐야? 조일 소조교 부록. 그 경제조약. 강화도 조약이 부록.
조일, 수호주교, 부르기요. 일본 화폐 유통이요. 일본 화폐 유통. 마, 현재나 후일 조선 정부는 어떤 종류의 특혜를 막론하고 타국 관민에게 베푸는 것이 있으면 일본국 관민에게도 이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게 뭐야? 최국대우지. 자, 어디서 나오는 거야? 1883년 7월에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거야. 예. 이 조일 통상장정에서 추가가 되는 거지. 추가가. 이 최국대우는 처음 등장한 게 미국과의 조약이고, 자, 이게 일본과의 조약의 얘기인데 그에 대한 설명으로 합당치 못하는 얘기야. 자, 먼저 1. 가. 청의 종주권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그렇고 2. 나. 부산의 원산, 인천을 추가적으로 개항하게 되었다는 얘기다. 그렇고 3. 다. 일본인이 활동 범위를 개항장으로 제한하려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맞아요? 일본인이 활동 범위를 개항장으로 제한하려는 조치는 뭐예요? 조일, 수호주교, 부르게 나오는 얘기야. 강화도적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틀렸어. 라. 일본 상인이 활동 여건이 조선 상인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 왜? 일본 돈이 쓰이니까. 마. 해당 조약이 불평 조약임을 알려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그렇고 틀린 건 3번 문항. 이래. 약간 좀 복잡했어. 다음 문제 8.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 통성조약에 이게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중조정, 최국대우, 최법관, 관세자주권. 뭐야? 거중조정은 조미조약밖에 안 나와. 그렇지? 최국대우는 강화도 조약 때 나온 게 아니라 이모군란을 계기로 한 1883년에 추가가 되는 거야. 예, 최국대우가. 그래서 공통이라 할 수 없어요. 여기는 강화도 조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공통이라 할 수 있는 건 뭐야? 최법관 조항이지. 관세자주권은 조미조약에만 해당돼. 예, 일본은 무관세라. 그래서 해당하는 건 3번 문항, 최법관. 일명 당시용어로 영사재판권이래. 이 외국 정부에서 당시 한반도에 파견한 가장 고위 관리가 영사야. 그래서 영사가 재판관이 돼서 영사재판권 이런다고. 영사보다 좀 높으면 공사, 공사보다 높으면 대사 이런다고. 영사재판권이래. 다음 문제 9. 조선 책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1. 제2차 수신자 김홍집이 가져와 국왕 고종에게 올린 것이다. 맞아요? 맞죠? 1880년에. 이 위정 척사파들이 정부의 개화 시책에 반대 집단적 저항운동을 전개할 빌미를 제공하였다. 뭐 얘기하는 거야? 만인서. 그렇지. 81년에 만인서. 3. 서양 세력이 동아시아 침략. 이걸 유식한 말로 서세동점이라고 그래. 서양 세력의 동쪽 점령. 이렇게. 서양 세력의 동아시아 침략을 서세동점에 대항하기 위해서 청, 일본, 조선의 삼국동맹론이 제기되었다. 조선 책략에서. 삼국동맹은 그딴 거 없어. 아, 이걸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냐? 독립협회 초대 회장. 여러분 잘 몰라요. 안경수라는 사람. 안경수라는 인물이 있어요. 독립협회 초대 회장에 안경수라는 사람이 제안한 방법. 이게 한국동맹론이라고. 운영위원장은 이완용. 독립협회. 우두머리는 안경수. 4. 조선정부가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하는 등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그렇지. 그건 개화의 물결이니까. 그래서 틀린 건 3번 문항. 그런데 어디 갔어?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돌아온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들어온 게 1880년에 사이조선 책략, 줄여서 러시아가 남아할 때 조선이 써야 될 방법론에서 조선 책략. 이래. 이 조선 책략은 한반도에 들어와서 위정 척사파한테 영향을 주고 개화파한테 영향을 줬다. 이랬어요. 그래서 위정 척사한테 영향을 줘서 나타난 사건이 뭐라고? 만인소 이런다고 했어. 1881년 4월에. 그리고 개화 사상가들한테도 영향을 준다. 이건 좀 부정적이겠지만 이건 긍정적으로.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 조미조약의 체결이다. 1882년에. 그렇다고 내면 이렇게 낼 수 있지.
저게 조선책략에 관한 질문할 때 나올 수 있는 방법론이야. 여하튼 조선책략하고 관계없는 건 3번 문항. 3번 문항은 조선책략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다음 문제 10. 다음 글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으로 적절치 못한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와서 유포한 이 황준센의 사사로운 책자를 보건대. 자, 그럼 조선책략을 읽어보건대 이기지. 어쩌고 저쩌고 뭐예요 저게? 만인소야. 만인소. 자, 그 다음 글이 즉 만인소가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으로 적절치 못한 틀린 얘기야. 1. 정부는 개혁을 위해서 통리기무화문과 12사를 설치하고 있었다. 개화시책을 단행하기 위해서. 되는가? 되지. 1880년 12월에. 만인소는 81년이고 그러니까 배경에 해당이 돼. 2. 일본의 사관학교를 모방한 신식군대인 별기운을 창설하고자 했다. 그렇고 실제 창설이 되는 건 4월에 창설이 되지만 80년 12월에 창설 계획이 있었어. 3. 고종은 조선책략을 찬동하여서 대신들한테 널리 읽도록 하였다. 필사를 시켜서. 그리고 양반 지배층한테도 필사를 시켜서 나눠주면서 말썽이 난 거야. 이게. 4. 러시아가 남하정책을 실시하자 영국은 이를 견제코자 거문들을 불법 점령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 이는 만인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 1885년의 상황이에요. 갑신 이후 상황. 그래서 틀린 건 4번 문항. 다음 11번. 조선후기 의정척사의 전개 중 1870년대에 해당하는 60년대는 통상반대, 70년대는 개항반대. 그러니까 개항반대를 찾아라 이거야. 1. 정부의 개화정책은 우리 전통을 무너뜨린다. 그럼 몇 년대 이거? 정부의 개화정책은 우리 전통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뭐요? 80년대요. 개화시책 반대. 개화시책 반대. 80년대. 2.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은 서양 오랑캐와 똑같다. 이게 뭐야? 개항 반대야. 이게 외양 일체론의 논리야. 일본 애들은 사람은 동양인인데 옷 입는 건 양복을 입고 다니니까 서양 사람이고 생각도 서양 사람처럼 하고 서양 군함을 타고 다니고 그리고 서양 음식을 먹는다. 껍데기만 동양놈이지 결국은 서양놈이다. 그래서 일본과 서양은 한 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걸어 외양일체론이래. 그래서 일본한테 개항을 하는 것은 결국 서양한테 개항하는 것이다 하는 논리야. 이게 그래서 오불가수에서 그런 주장을 해. 70년대 개항반대론의 얘기야. 이게. 그래서 되고 3. 일제의 배척은 무장 독립투쟁을 통해서 달성. 이건 일제시대 무장 독립군. 4. 서양 세력은 오랑캐이니 그들이 통상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 이건 몇 년대? 60년대. 통상반대운동. 대표적인 인물 이항로. 그렇지? 그래서 70년대에 해당하는 것은 2번 문항. 60년대 통상반대, 70년대 개항반대 최익현, 80년대 개화시책반대 이만선, 그리고 홍지학. 그렇다고 90년대는 항일이병. 필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다음 문제 12. 다음 중 1880년대 사건이 아닌 것. 80년대 사건. 1.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가 설립되게 된다. 80년대. 어디요? 원산학사 83년에. 덕원 부사하고 이 덕원 부사 정현석이하고 그리고 덕원 인근 즉 원산 인근에 있는 이 상인 집단 20여 명이 돈을 냈고 거기에 또 적지 않은 큰 액수를 낸 게 간도 문제로 파견 나와 있던 어윤중 이런 사람들이 돈을 낸 걸 모아서 만든 학교야. 그래서 근대적 사립교육기관이야. 정부가 만든 건 아니야. 2. 영국이 조선으로부터 두만강 운항권을 획득하였다. 영국이 조선으로부터 두만강 운항권을 획득하였다. 틀려요? 맞아, 틀려. 몰라? 나도 그래. 3. 야, 저 틀리지. 생각을 해봐. 두만강 운항권 그러면 영국이 되겠냐? 러시아지. 아이, 80년대는 맞아요. 1888년이요. 1888년. 조러 육로통상조약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러시아한테 경흥개방 두만강 운항권을 줘요. 영국은 거문도 저 밑동네 아니야. 무슨 두만강까지 가.
시기는 맞는데 나라가 틀려 지금. 영국이 아니고 러시아예요. 예? 육로통상조약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조병식이가 맞은 거예요. 그 베베르라는 사람하고. 예? 3.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항하는 반공령이라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렇지. 1889년에. 80년대 아니야. 4. 독일 부영사인데 승진을 했어. 독일 영사 이 부들러는 허먼 부들러라는 사람인데 조선 정부의 영세 중립국화를 건의하게 된다. 그렇지. 85년에. 80년대. 틀린 건 2번 문항. 나라가 틀렸어. 시기는 안 틀리는데 러시아가 이래 맞아. 러시아가 육로 통상조약이라고 불러요. 예. 틀린 건 2번인데. 다음 13번. 다음 가 인물에 대한 오경석이 조정의 신하를 유도하여서 외교를 운영할 때 두째 줄에 보면 해국도지 영환지략 등 쭉 따라 내려가면 당시 백의정성이라 이름을 얻은 자가 누구요? 백의정성이라니까 무슨 흰색 그러니까 관리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런데 생각은 정승급이다 이 소리야. 관리는 아닌데 정승급이다 하는 얘기야. 누구요? 오경석의 친구 한의사 누구요? 유홍기 일명 유대치라 불리우는 인물. 아는 게 많다고 그래서 유홍기. 1877년에 박지원의 친손자 박기수가 죽어요. 그러면서 개화파가 흔들리기 시작해. 왜? 박기수는 우의정까지 지낸 인물이야. 부총리를 지낸 인물이야. 그러니까 개화파 중 급진이야 온건이야. 부총리까지 지냈으면 급진파거냐 온건파거냐. 온건파지. 지가 가진 게 지키려고 할 거 아니야. 없는 놈은 지킬 거 없어. 있는 놈이나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온건이야. 그럼 개화의 흐름이 어디로 갔겠어? 온건으로 갔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박기수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냐? 중인 이 의사인 유홍기예요. 그럼 걔는 온건이겠어? 급진이겠어? 양반도면 되는 중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급진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개화파 젊은 애들 내부에 온건과 급진이 대립을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박기수의 죽음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흔들려. 거기다 결정적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건 이무군란 처리 문제로 완전히 갈라지지. 이게 그 얘기가 배경이야. 여기가. 자, 그 한의사 오경석의 친구, 역관 오경석의 친구는 유홍기, 일명 유대치라는 인물에 관한 얘기야. 1. 중인계층이다. 되죠? 2. 만동묘와 서원철폐에 반발하였다. 이건 만동묘와 서원철폐에 반대한 건 양반유생이야. 양반님네. 3. 흥선대군이 대외정책을 지지하였다. 이것도 양반유생이야. 4. 양반 중심의 신불서 유지를 들고 나왔다. 누구? 양반유생. 2번, 3번, 4번다. 양반입니다. 양반유생. 성리학자들. 1번만 맞는 거예요. 일명 유홍기, 유대치래. 갑신정변 때 이 인물이 사라졌어. 지금까지 행불자야. 지금까지 살았겠어? 죽었겠지. 유홍기 하는 인물이요. 자, 14번. 다음 가나의를 주장한 저들의 종교는 사악하다. 하지만 저들의 기술은 이롭다. 뭐요? 그러니까 종교는 사악하니까 받아들일 필요 없고 기술은 필요하니까 받아들이자. 이거지 뭐 동도 서기론이라는 거지. 누구요? 온건개화파의 시각이야. 김윤식으로 대표되는 이 청나라에 공부하러 다녀온 영선사의 대표적인 인물 김윤식으로 대표되는. 예로부터 청의 속국으로 생각했던 것은 참으로 부끄럽다. 나라가 떨쳐려날 희망이 없는 것은 역시 여기에 원인이 없지 않다. 여기 원인이 있다 이 소리지. 독립을 바라면 정치 외교는 반드시 스스로 닦고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체제를 개편하자 하는 시각이야. 이건 뭐요? 급진개화파죠. 급진개화파. 갑신정변 독립협회로 유명해지는 급진개화파의 시각이야. 즉 개화 세력에 관한 얘기인데, 자 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얘기. 온건개화파. 개화당이라 불렀다. 개화당은 뭐요? 급진개화파야. 온건개화파는 청나라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4대당 이랬어. 4대주의자. 이 4대 외교를 비판하였다. 4대주의자들이야. 이건 나의 얘기야. 1번과 2번은 나야. 3.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그렇지. 갑신정변 독립협회 활동을 해요. 4. 매주신을 모델로. 매주신을 모델로 한 건 나야. 급진개화파야. 그리고 온건개화파는 어디? 청을 모델로 해. 청나라의 변법자가 운동이라는 거.
청나라의 개혁운동을 모델로 해. 그래, 틀렸어. 청을 모델로 한 건 온건개화파. 그리고 일본을 모델로 한 건 급진개화파. 그렇다고. 그래서 맞는 건 3번 문항 하나. 다음 15번. 16번까지. 16번까지 할게. 15번. 개항 이후에 전개된 개화파의 두 흐름이다. 틀린 거. 눈으로 봐. 틀린 거. 5번. 그렇지. 16번. 다음 서양의 학문과 기술에 대한 가나다. 서양 학문과 기술은 우리 심성을 좀먹고 아름다운 풍속을 무너뜨린다. 뭐요 이게? 의정척사. 서양 과학기술이 우수성은 인정하지만 정신문화는 동양의 유교가 낫다. 이건 뭐 온건개화파. 서양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정치제도와 정신문화도 배울 점이 많다. 급진개화파. 그렇지. 온건개화파의 개혁 방법론은 동쪽 길은 그대로 놔두고 서쪽 기계만 갖다 써야지. 동도 서기로 이래. 이에 반해서 급진개화파는 이런 말은 없는데 말을 만들면 뭐야? 서쪽 정신세계, 서쪽 기술 갖다 쓰자요. 이런 말은 없어. 내가 만든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도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 동서로 나는 길을 한자는 가라고 하고 남북으로 나는 길은 로라고 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길이고 도는 정신적인 길일 때 사용한다. 이랬어. 한자에서는. 그래서 동쪽 길은 그대로 놔두고라는 동쪽의 정신세계는 그대로 놔두고 이 얘기야. 그러면 동쪽의 정신세계라는 게 무슨 소리야? 성략적 세계관 이 소리야. 성략적 세계관은 그대로 놔두고 이 얘기야. 서양의 물질 문명만 받아들이자 이 얘기지. 그럼 이 급진개화파는 뭐? 서쪽의 정신세계. 그러면 서쪽의 정신세계를 받아들이고 서쪽의 기술도 받아들이고 이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개화파라는 공통성이야. 그럼 서도에 해당하는 건 뭐냐? 서쪽의 정신세계를 받아들이고 서쪽의 정신세계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천주교, 즉 서학이야. 서학. 천주교 수용 이러는 거야. 그리고 또한 이게 시스템, 체제로 얘기하면 여기는 동쪽의 체제는 그대로 놔두고 해서 뭐야? 전제군 주제. 그리고 여튼 서양 체제를 받아들이자잖아. 뭐? 입헌군 주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낼 수도 있지. 네? 의정척사. 온건 다 급진. 이렇다고. 합당한 얘기. 온건개화파의 개혁방법론에 영향을 주었다. 뭐, 택도 없는 소리고. 구본신참의 개혁론과 유사한 면이 있다. 구본신참이란 어디 논리야 이게? 옛 제도를 근본으로 새 것을 차별시킨다. 뭐 대한제국 광무개혁의 원칙이야. 이 구본신참은 동도서기를 대한제국이 용어만 바꾼 거예요. 용어만. 옛 제도를 근본으로 구본. 동도나 똑같은 거야. 새 것을 차별시킨다. 신차. 이 얘기야. 같은 표현이에요 결국은. 청의 양문동을 본받고자 하였다. 온건개화파니까 되지. 이 전지군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서양을 물질 문명만 받아들이자 해서 1850년부터 1880년까지 30여 년 동안 리홍장이라는 청나라 관리가 실시한 서양 물질 문명 받아들이기 운동을 양무운동이라고 그래. 서양식 업무 이래갖고 양무운동 이래. 실패했어. 실패의 근거가 뭐냐? 청일전쟁 패배.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자 해서 변법자강운동이라는 게 일어나. 소위 갑신정변이 일어나. 청나라에도. 갑신정변은 3일천하인데 변법자강운동은 100일천하야. 그래서 그 주도 세력들이 일본으로 도망가게 된다고. 3일천하도 일본으로 도망가지. 김옥균.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가 일본이었거든. 자, 그래서 청의 양문동을 본받고자 하였다. 되죠. 4. 영선사 조사시찰단을 파견한 정부의 공식 개혁론이라 할 수 있다. 영선사 조사시찰단을 파견한 1881년에 이때 이 정부는 고종임금님은 뭘 선포해? 동도 서기론을 선포해. 동도 서기. 온건개화를 주장해. 온건개화식을 개혁을 하지 시스템 바꾸자고는 안 해요. 그래서 맞는 건 3번 문항 하나밖에 없어. 맞는 건 3번 문항 하나밖에. 자,
쉬었다가 17번부터 할게. 17번부터.